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우선 MS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매스는 뭐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로라고 하는 건 이게 쫙 퍼져 있는 어떤 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메트리는 그 영어 단어 measure, 뭔가 이제 측정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의 어근을 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량, 분산, 뭐 측정, 이게 이제 결국 뭐냐? 바로 어떤 원자 혹은 이온, 분자 요런 것 등의 매우 작은 질량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 혹은 개념을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 챕터 12장에 이 처음 소개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요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요 질량만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측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각 질량 단위들의 존재 확률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입자의 질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질량이 그 자연계 혹은 그 시스템의 몇 퍼센트 정도로 나타나는지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기분자의 구조를 어떤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기화학 분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챕터 12.1에 뭐 자기 부채꼴 장치라고 하는 실험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일렉트론 빔에 의한 레디컬 캡타이온의 형성. 자, 요거 그 MES라고 하는 그 MS라고 하는 그 테크닉에서는 항상 이게 등장하는데, 자, 이것이 뭐냐? 거기 이제 교재에 뭐 이런 반응식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식의 그 어떤 반응식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응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이 MS에는 항상 전자총이 준비가 돼요. 전자총? 전자총이 뭐냐면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전자총? 뭐 그런 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총알이 나가면 그냥 총이잖아요. 그럼 총알을 발사하면 그냥 총이고, 전자를 발사하면 전자총이 되죠. 그래서 아주 고전압을 걸어서 그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오는 장치를 그냥 전자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자총이야.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유기 분자를 준비해요. 그럼 유기 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띡띡띡띡띡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아주 고에너지 전자를 퓨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퓨 하고 던지면서 이 고에너지 전자가 이 유기 분자랑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렉트론
임팩트라는 말을 써요. 자, 일렉트론은 전자고요. 임팩트는 뭐예요? 이제 쾅 하고 이제 충격을 주는 걸 임팩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자청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유기분자랑 쾅 하고 충돌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온화 과정이 벌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 유기분자의 일부를 여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기분자가 막 복잡하게 막 자글자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어떤 특정 결합에, 자, 여기 탄소가 있고 CH3가 있는 어떤 말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뭐 항상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 탄소하고 요 탄소하고 화학 결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화학 결합하고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두 결합전자를 이용해서 바로 요 탄소하고 요 탄소가 이렇게 화학 결합을 쫑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난데없이 고에너지 전자가 여기서 슝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슝 하고 날아와서 여기에 있는 두 전자 중에 하나를 땅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땅 때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 CH3가 있고 자, 여기에 결합전자가 있는데 이 결합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요렇게 뻥 하고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원래 이렇게 이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전자랑 여기 날아온 전자가 쾅 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전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튕겨나가고 어디론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주변에는 이 전자를 끌어들일 뭐 플러스 센터는 넘치고 넘쳤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제 튕겨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탄소는 이제 형식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전화가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합 전자 쌍이 아니라 홀 전자가 나타나지. 이 홀 전자를 화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홀 전자 화학종을. 이걸 레디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결합하고 있던 전자 하나가 어디론가 튕겨나가 버렸으니까 얘는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될 거고 그걸 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캐타이온이라고 하는 거지. 홀 전자인데 캐타이온이네. 그걸 레디컬 캐타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 놈을 이렇게 표기한 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 MS 테크닉에서는 반드시 처음에 유기분자에다가 전자총으로 전자를 때리는 일렉트론 임팩트 현상이 있는데 그 일렉트론 임팩트 현상을 통해서 뭘 처음에 만들 수가 있냐면 이런 식의 레디컬 캐타이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화학 결합에 있는 전자 하나가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때 어떤 전자가 맞아서 튕겨나가느냐 그거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랜덤이에요. 왜냐하면 날아오는 전자에 눈이 있을 리 없잖아요. 날아오는 총알에 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중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맞는 거지. 그래서 우선 날아오는 전자가 이 유기분자에 있는 그 어떤 전자하고도 다 충돌이 가능해요. 그래서 충돌해서 어떻게 됩니까? 충돌해서 어느 전자가 매우 랜덤하게 튕겨나가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랜덤하게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는 있지만 어떤 전자가 사실은 더 잘 떨어져 나가겠어요? 그 유기화학 결합이 약한 전자일수록 충격을 받아서 더 잘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떨어져 나가는 전자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랜덤하게, 두 번째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것에 다 영향을 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레디컬 캐타이온은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은 물론 그냥 캐타이온이 아니고 레디컬 캐타이온이라고 했죠. 이 녀석은
이후에 다양하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프레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자, 프래그먼테이션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다? 얘는 조각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화학결합 잘하고 있었죠. 옥텐룰 잘 맞춰가면서. 그런데 난데없이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이쪽 결합은 결합력이 세지겠어요? 결합력이 약해지겠어요? 이쪽은 이런 식의 빈 전자 공간이 생기면서 그만큼 결합력이 약화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한 결합력을 토대로 이런 식의 해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얘 같은 경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이렇게 돼서 짜잔 이런 식으로 두 분자가 쪼개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무슨 말이냐? 우선 표시하지 않았지만 원래부터 이 자리에 수소가 붙어 있죠. 계속 있죠. 옥텟을 위해서 여기서 있죠. 그래서 이 수소가 붙어 있는데 재밌는 건 요 탄소하고 요 탄소하고 전자 하나만 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다른 분자들의 추가적인 충돌을 통해서 이 화학결합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파란 전자가 요 탄소에 붙은 채로 레디컬로 이탈을 해버리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엔 뭐가 남아요? 이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던 홀전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탄소가 지금 요 자리인데 요 놈이 그대로 그냥 탄소 양이온이 돼버리는 거죠. 이 경우는 2차 탄소 양이온.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저렇게 일렉트론 임팩트를 시킨 다음 레디컬 케타이온이 나타나는데 레디컬 케타이온이 이후에 쪼가리로 이렇게 쪼개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분자의 전자를 때리고 나면 여러 가지로 조각이 나고 실제 실험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놈의 질량도 측정되고 이놈의 질량도 측정되고 다양하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MS에서는 저런 식의 일렉트론 임팩트 현상을 통한 레디컬 케타이온 형성 그리고 프래그먼테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요 메스 방식의 뭐 기계적인 어떤 장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줍니다. 중간 줄게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자, 이 MS라고 하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기계적 장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일반적인 요 섹터 방식의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거기 교재에 그림 12.1이 있을 거예요. 요걸 이제 전통적 섹터 방식의 매스라고 하는데 얘는 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일반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요. 일반 화학 시간에도 이 섹터 방식의 그 질량 분석기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양전하를 띠는 어떤 양이온을 보시다시피 자기장 속으로 집어넣게 되면 걔가 자기장 속에서 로렌츠 힘을 받아서 이압 하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원운동을 하는 이 회전 반경이 얘가 무거울수록 멀리 회전하고 가벼울수록 짧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양이온의 자기장 속에서의 회전 반경으로부터 그 양이온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즉 회전 반경이 길수록 그 양이온은 보시다시피 그 양이온은 질량이 큰 거고요.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양이온의 질량은 작은 거죠. 이거 뭐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런 뭐 1, 2학년 동안에 뭐 일반학 시간에 일반 물리 시간에 다 나왔던 아주 그 유명한 그 섹터 방식의 매스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근데 이제 이건 뭐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뭐 일반 물리 시간에 다 배운 거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매스라고 하는 건 항상입니다. 항상 캡타이온. 우리말 번역 뭐예요? 양이온이요. 만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캡타이온만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온 매스 이거 뭐야, 섹터 방식의 매스에서 중요한 건 양이온이 전기장 속에서 이렇게 로렌츠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로렌츠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입자 자체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로렌츠 힘이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입자는 로렌츠 힘이 작용될 수 있는 전기적인 입자였다고요. 근데 전기적인 입자는 양이온하고 음이온 두 가지인데 이온을 아까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일렉트론 임팩트 방식으로 만들죠. 그럼 일렉트론 임팩트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자가 떨어지면서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양이온인 거예요. 무조건 양이온.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무조건 양이온이니까 바로 그것이 매스에서 질량 측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양이온은 95% 이상 1 플러스입니다. 일렉트론 임팩트 방법으로 2 플러스 3 플러스 이온은 만들어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일렉트론 임팩트를 통해서 전자를 떨궈내서 양이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1 플러스만 만들어져요. 2 플러스 3 플러스 되느냐? 되긴 되는데 진짜 가물에 콩 나듯 돼요. 전체 데이터에 거의 영향을 못 줄 정도로만 진짜 조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2 플러스 3 플러스는 안 만들어질까요?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화학 시간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배우셨죠? 어떤 원자에 전자 하나 떼어내면 1 플러스, 두 개 떼어내면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1 플러스를 2 플러스, 3 플러스로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양이온으로 만들려면 에너지가 조금 필요해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임팩트라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굉장히 고에너지인데 그걸 이용해서 얘를 2 플러스, 3 플러스로 만든다? 그 실험 장비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MS에서 나타나는 이온은 무조건 양이온일 수밖에 없고 그 양이온은 무조건 또 1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MS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섹터 방식, 로렌츠 힘을 통해서 전하를 띤 입자가 원운동을 한다. 이런 거는 물리 시간에서 배우시지만
화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런 컨셉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질량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앞서 예로 들었던 여기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 보쇼잉 처음에 이 분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분자는 질량 측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는, 자, 우선 분자량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분자량이 얼마냐면, 여기 지금 탄소가 보시다시피 탄소가 만약 진짜 이 분자다라고 하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 그럼 6 곱하기 12. 그 다음에 수소가 총 몇 개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 있겠네. 그러면 얘 분자량은 아마 86일걸요? 자, 근데 이 상태로는 저 MS에서 질량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얘는 질량 측정이 안 돼요. 왜 질량 측정이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로렌츠 힘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슝 때려가지고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 이놈은 로렌츠 힘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로렌츠 힘 받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그러면은 저 섹터 방식에서 회전운동, 원운동을 하게 될 테니까 질량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놈의 질량은 뭐겠어요? 바로 그냥 86이겠죠. 오! 이거 질량 분자량 86인데 이것도 분자량 86이에요. 왜 차이가 없어요? 바로 튕겨나가는 전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자 한두 개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놈의 질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자량이 86인데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가서 레디컬 케타이온이 돼도 어떻게 돼? 이놈은 그냥 질량이 원래 86 그대로입니다. 분자량 그대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86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저 MS에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S라고 하는 어떤 실험 데이터에서 86이라는 질량이 데이터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 역시 자기장 속에서 웽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테니까요. 얘가 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프래그먼테이션이 된다고 했죠. 그럼 프래그먼테이션이 될 때 이건 레디컬이고 또 다른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레디컬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바로 얘는 15고요.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86에서 15를 빼면은 71이죠. 86. 자, 그럼 이때 15짜리 요 놈의 질량은 측정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질량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질량 측정이 안 돼요? 레디컬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자기장 속에서 집어넣어도 자기장 속에서 그냥 직진할 뿐이지 자기작용에서 이런 식으로 로렌츠 힘을 받아 원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질량 측정 안 되고요. 얘만 질량 측정이 되는 거예요. 왜? 양이온이니까. 원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스에서 어떤 분자가 질량 측정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상태여야 된다? 이런 식의 1 플러스 양이온 상태에서만 질량 측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나 정기적으로 중성인 레디컬 상태로 프래그먼테이션이 돼도 이런 녀석들은 질량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 매스 방식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실험적으로 저러한 어떤 사실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뭐 교재에서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이런 게 있네요.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칠판 지웁니다.
자, 보자. 자, 그 다음은 교재에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그림 12.2예요. 얘는 그 1970년대 그 유행하던 MS 방식입니다. 아주 유명한 녀석이에요. 1970년대 유행하던 MS 방식. 자, 그럼 얘가 그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구동 방식만 좀 살펴볼게요. 교재에도 뭐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림만 나오니까 조금 살펴보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자 우선 쿼드란 말의 뜻은 뭐예요? 4개. 폴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몽댕이. 그래서 몽댕이가 4개 있는 경우를 그걸 쿼드로폴이라고 하거든요. 몽댕이 4개. 그래서 이 몽댕이 4개를 이제 쿼드로폴이라고 하는데 그 4개의 몽댕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막대기가 4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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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몽댕이를 또 이압 이압 몽댕이를 이압 이압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2개 위아래로 2개 왼쪽 오른쪽에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약간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앞서 얘기했던 저 레디컬 왜 레디컬이 돼요? 일렉트론 임팩트를 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캡타이온이 된다고 했죠. 이놈을 여기다가 쇼 진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막대기에 뭐를 걸어주냐면 한쪽에는 플러스 전원을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전원을 걸어주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플러스 전원이 있고 마이너스 전원이 있어. 근데 이 플러스 레디컬을 집어넣어. 그럼 플러스는 청력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겠어? 인력이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쭉 진행하다가 얘 사이는 청력, 얘 사이는 인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쭉 마이너스 극적으로 꺾이겠지. 인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 플러스 전하가 꺾일 때쯤에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방향을 바꿔. 즉 이 두 몽댕이에 세팅해 주냐면요. 요 사이에 교류 전원을 걸어주는 거야.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입자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극적으로 끌리려고 했는데 이게 바뀌면서 다시 위로 끌리는 거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즉 교류 전원의 두 몽댕이 사이에서 이 레디컬 캡타이온이 위아래로 진동 운동을 하면서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런데 이 교류 전원을 왼쪽 오른쪽에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얘 사이에서도 교류를 걸어주는 거야. 그럼 이 플러스 입자가 어떻게 되냐면 진행하다가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도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럼 이 플러스 입자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이게 두 가지 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그럼 상상을 해봐요. 위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막 진동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얘가 우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녀석이 이 안에서 어떻게 된다? 호로호로호로호로호로호로호로 바로 나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구동되는 방식을 쿼드로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놈의 질량하고 뭔 관계냐? 질량하고 뭔 관계냐? 바로 요거예요. 자, 이쪽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지금 나잉? 자,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 여기에 있는 저 레디컬 케타이온의 질량과 관성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요 나선 운동의 폭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겠죠. 즉, 요 놈이 진행을 하는데 질량이 크고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관성이 클 때니까 진동을 해도 이게 진동폭이 작겠죠. 그럼 진동폭이 작은 채로 이 네 개의 몽댕이 사이를 그냥 끝까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동폭은 작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진행한 후에 최종 디텍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두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이놈이 그것의 라디컬 케타이온의 질량과 관성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나선 운동의 폭이 커지겠죠. 그러면 나선 운동의 폭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하다가 질량이 가벼우니까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끌리는 거예요. 세게 끌리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휘잉 이렇게 나선 운동을 돌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교류 전원에서 바뀌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워낙 관성이 작다 보니까는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이다가 전극이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운동하다가 주변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에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이 커지고 저기에 있는 폴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폴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적으로 중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소멸되는 애들은 디텍터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애는 끝까지 빠져나와서 디텍터에 도달하는데 가벼운 애는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반대쪽 마이너스 극이 충돌하겠죠.
플러스 입자니까 플러스 극의 충돌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플러스 입자니까 마이너스 극의 충돌할 때 정기적으로 중화가 되면서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텍터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된다? 무거운 애는 끝까지 빠져나오고 가벼운 애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질량을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이제 유행하던 방식인데 뭐 요즘 잘 안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